안녕하십니까. 성공결합 화이팅! 자, 경찰학 박상입니다. 이번 시험 보시면서 정말 수고와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노력한 만큼 점수가 잘 나왔으면 더 좋았겠지만은 그래도 여러분들은 최선을 다하셨기 때문에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끝까지 결과를 기다려 보시고 최종 합격의 목표를 꼭 이루시기 바랍니다. 저도 시험 보시는 날, 자, 요 복장으로 시험장에서 또 응원을 같이 해드렸는데, 긴장하는 모습들이 얼굴에 너무 잘 느껴졌어요.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험 여러분들 보시는 날, 저희들도 어떻게 보면 평가받는 날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긴장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저희 올해 1차 시험 기출했을 때도 제가 시험장 갔던 그 복장으로 해설 강의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는 날씨가 좀 추웠어요. 그래서 제가 마이를 입고 응원을 했는데도 추웠던 기억이 나는데, 시험 끝나고 해설 강의 하면서 뭐 이 정도면 100% 적중한 거 맞죠? 하면서 즐겁게 제가 해설 강의를 했던 기억이 나고, 오늘 같은 이 해설 강의의 경우에는 일단은 역대급으로 제일 어려웠기 때문에 뭐 제가 뭐 적중을 했다 안 했다 이건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겸손해지고 또 이번 시험을 통해서 앞으로 어떻게 시험을 준비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을 정말 많이 고민하고 고민해야 되는 그런 시간을 지금 갖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자, 일단은 출제 그 난이도 변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제가 1차 시험, 올해 24년 1차 시험 끝나고 칠판에 제가 적었던 그 1차 시험 기출 해설 강의도 한번 꼭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난이도 그래프를 여기까지 해서 23년 1차와 자, 2차 시험 난이도의 중간이었습니다 라고 해설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번 2차 시험 같은 경우는 1차 시험 때보다 더 높은 요 2차, 저희가 22년도 1차, 22년도 2차, 23년 그리고 24년, 지금 우리 공부하시는 친구분들, 수험생들 얘기로는 계속 이렇게 2차 시험이 어려울 수 있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하시죠. 결국은 요 2차와 2차 시험 때 난이도가 전반적으로 상승해서 올라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시험 같은 경우는 제가 뭐 어느 정도 맞으면 잘 보셨다라고 하기에 점수를 쉽게 얘기를 조금 이따가 드릴 텐데, 몇 점 정도 맞으면 평균 점수 정도 되고 몇 점 정도 맞았을 때 합격권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일단은 전반적으로 22년과 23년도 난이도보다는 훨씬 올라갔다는 겁니다. 근데 올라갔는데 이게 순환식으로 올라갔다는 거죠. 즉 22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 경찰 행정법이 난이도가 높았고, 23년도 같은 경우는 범죄학 이런 부분들이 난이도가 높았으며, 이번 시험 같은 경우는 행정법이나 범죄학보다는 오히려 강론이라든지 강론 또는 경찰 행정학 파트의 영역이 난이도가 상승되는 분위기였습니다. 즉 영역별로 순환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난이도가 올라갔기 때문에 기존의 경찰 행정법이라든지 범죄학이라든지 우리가 어렵게 나와서 대비가 잘 됐던 부분들보다도 오히려 약간은 좀 평이하게, 기존에 평이하게 나왔던 영역에 대해서 이번 시험이 난이도가 올라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더 당황을 할 수밖에 없었고, 전반적으로 과목 전체의 난이도가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험 난이도 변화, 자, 역대급으로 높았는데, 자, 경찰행정법, 범죄학, 그리고 경찰행정학, 강론, 자, 이런 분야별로 순환식으로 난이도가 전반적으로 끌어올라가는 느낌이기 때문에요. 여기에 대한 대비와 또 우리가 준비를 해야만이 합격의 목표를
우리가 꼭 이뤄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용기 내어서 꼭 이루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출제 기조의 변화. 자, 한 말씀 드렸습니다. 난이도는 올라갔다는 겁니다. 근데 어떤 점에서 난이도가 올라갔을까? 또 좀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적절한 것을 고르는 문제가 7문항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다음 중 틀린 것을 고르세요라는 문장이 1차 시험 때는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해설할 때 적절한 걸 고르는 것보다는 틀리는 걸 고르는 문제가 많아서 그래도 조금은 평이하게 잘 풀었을 수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시험은 적절한 걸 고르는 문제가 7문제였는데 이건 박스 문제와 거의 흡사한 난이도를 보여주는 게 적절한 걸 찾는 거거든요. 그럼 박스 문제 같은 경우는 6문제 나왔습니다. 다만 6문제 중에 보기와 그 매칭을 시키는 문제가 3문제고 순수하게 우리가 개수를 OX의 개수를 골라줘야 되는 문제가 3문항이었거든요. 결국은 박스 느낌의 난이도를 줄 수 있는 문제가 바로 10개 정도 출제가 됐다는 겁니다. 이 10개 정도면 경간부 시험의 그 박스 개수보다는 조금은 적지만 그래도 우리 입장에서 느끼는 그 난이도는 여러분들 올해 8월 초에 있었던 8월 3일에 있었던 경간 기출문제 풀어보고 가셨지만 경간 기출보다도 점수가 더 안 나오는 우리 수험생들을 봤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결국은 경간보다 난이도가 더 높았다라고 밖에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작년 23년 같은 경우도 경간 시험 난이도가 무난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은 여유를 가지고 시험장에 갔지만 훨씬 더 난이도가 높았던 경험들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시험도 그런 출제 난이도에 있어서 경간보다도 훨씬 더 좀 난이도 있는 어려운 문제들, 체감 난이도가 올라갔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왜 이 경찰학이 난이도가 그렇게 올라가고 체감 난이도가 높게 느껴지고 풀기가 어려운 과목인지 제가 오늘 그 기출 해설에서 끝까지 잘 들어주시면 모든 궁금증을 좀 해결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손해 없이 남은 기간 잘 준비해서 꼭 이루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출제 기조 변화는 난이도가 올라갔는데요. 자, 난이도가 올라간 이유가 세부적으로 적절한 걸 고르는 문제, 개수형 문제가 합하여 10문항 정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 10개 정도는 사실 공부 기간이 짧은 분들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그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정확하게 학습하지 않으면 답을 골라내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자, 사지선지에서 틀린 거 하나 찾는 시간과 사지선지에서 틀린 걸 3개 찾는 그 문제의 난이도와 시간은 훨씬 더 길어지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적절한 것은 여러분들도 느끼다시피 난이도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25점 정도는 10문항이니까 25점 정도는 일단 내려갈 겁니다. 즉 75점 아래로 평균이 일단 내려간다라고 보시면 되고, 75점 이상 맞으신 분들은 분명히 지금 합격권에 계신 분들이라고 저는 확신하거든요. 자, 따라서 75점 이상 맞으신 분은 정말 잘하셨고 고생하셨고 화이팅 하시고 면접 준비 잘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제가 빡침 문제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빡침 문제. 보고 바로 답이 나오지 않아. 자, 어디서 본 듯한데 분명히 얘가 답인 것 같은데 1번, 2번, 3번, 4번 둘 중에 하나일까 말까 싶은 문제들이 바로 8문제 정도가 있었어요. 8문제 정도가. 자, 여기에서 반타작했다면 4개 정도 틀렸거든요. 결국은 10개에서 14개 정도까지 틀리신 분들은 지금 합격권에 계시는 분들이고, 커트라인 정도이거나 아니면 이미 커트라인을 넘어가서 헌법과 형사법 점수까지 합쳐서 커트라인을 넘어서 지금 체력학원, 면접학원을 알아보고 계시는 분이 이 강의를 들으실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출제자의 의도대로
10개 다 틀리고 빡친 문제 8개 다 틀리면 몇 개입니까? 18개가 되겠습니다. 그죠? 18개 다 걸려드신 분은 55점 근처에서, 자, 55점, 60점 그 근처에서 지금 점수가 되게 불안해 하시는 점수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지역별로 남경, 여경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제 말씀이 전부는 아니지만 그런 평균적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출제자의 의도에 다 걸려서 함정에 빠졌다면 70점 아래 거의 60점대까지 내려갈 수밖에 없는 점수였을 것이다. 그만큼 이번 시험이 난이도가 있었고 많은 함정들이 있었다는 것을 자 알려드리고 싶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제가 여기에 쓰지 않았지만 이번 시험에서 놀라운 그 광경은 무엇이냐, 제가 봤을 때요, 여러분들은 아마 느끼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숫자를 암기해서 푸는 문제는 단 한 문제도 없었다는 겁니다. 1번부터 40번까지 사례와 예제를 주면서 모두 다 읽고 해석을 해야만 풀 수 있는 문제. 예를 들어 X, Y를 바꾸는 문제가 아니라 어떤 문장이 X 이론이고 어떤 문장이 Y 이론이고 어떤 내용이 민주주의고 어떤 내용이 법치주의고, 즉 법치를 민주로, 민주를 법치로 바꾸는 이런 문제가 아니고, 단어 바꿔치는 문제가 아니고, 지문을 보고 그 지문의 내용을 파악해야만 자 답을 찾을 수 있는 문제를 1번부터 40번까지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시험장 가서 경찰학을 이번에 박스 문제 많이 없네, 자 내가 아는 영역들의 영역이 많네 하면서 먼저 푸신 분은 1번부터 거의 그 10번 구간에서 1번부터 13번, 12번 구간에서 이미 멘탈 붕괴돼서요 100분의 시간이 정말 온전하게 시험 보는 시간이었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경찰학을 처음에 풀기보다는 한 두 번째 워밍업을 좀 하시고 두 번째라든지 세 번째 푸신 분들도 굉장히 좀 당황하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간에 쫓기는 그 마음이라는 게 정말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긴장을 되게 많이 하시고 실수도 하시고 또 OMR 작성 같은 경우도 자, 그런 그 예상이 됩니다. 제 말이 지금 다 맞는 분들은 제가 무슨 점쟁이가 아니고, 자, 제가 여러분 입장이라면 그런 느낌을 가졌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숫자 암기 문제 아니고 이제는 뭡니까? 해석을 필요로 한다. 해석을 필요로 합니다. 해석, 문장, 단어 보고 읽고 해석을 필요로 하는, 잘 알죠? 이거 있잖아요. 문장 보고 해석하고 답을 찾아내는, 이건 출제하시는 분이 굉장히 의도성을 가지고 1번부터 40번까지 출제를 하셨다는 거. 정말 예를 들어 숫자 7을 숫자 10으로 바꿨다. 우리 그 한 문제는 그냥 맞추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문제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게 정말 놀라운 광경입니다. 그죠? 이런 시험은 역대 저희 과목 변경 이후에 존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럼 앞으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이거 하면 안 되지. 그죠? 자, 물론 이것도 필요합니다. 마지막에는 암기도 필요하지만 여기서 마지막이란 시험 전 일주일 또는 시험절 한 달 정도부터는 필요하지만 그 이전의 준비는 정말 공부하듯이 공부를 해줘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요게 숨어 있습니다. 요게 숨어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출제 기조 변화는 요 정도 하시고, 그 다음 난이도 역대급이었다. 최상이었다. 최상급 난이도였습니다. 시험이었습니다. 불 시험이었습니다. 자, 수업 중심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시험지 처음 1번부터 40번까지 보고 내가 수업했던 가르치고 교재에 있는 내용 다 나왔네? 그래서 처음에는 와, 시험 좀
쉬웠겠구나 했는데 이게 통화를 해보고 문자를 받고 이렇게 연락을 해보고 이제 그 문제가 공개되기 전까지 저희가 시험 11시 40분에 끝나면 한 12시 정도에 문제 공개됐거든요. 공개되고 제가 이제 차분하게 보니까요. 수업 사실 암표 매매 같은 경우는 시사적인 부분으로 온라인 암표 판매가 처벌이 어렵다. 강범죄 처벌법으로는 처벌이 어렵고 다만 업무방해 정도로 업무를 방해하면 업무방해 정도를 적용하여 처벌할 수 있다. 이렇게 시사적인 부분. 과거에 체류자격 F4도 유승준 씨 얘기하면서 했던 부분들이 수업에 등장을 했었어요. 그래서 경찰학은 이 실용적인 학문이기 때문에 시사적인 내용이 매칭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112 신고법, 그리고 특정 중대범죄 신상 공개. 이런 교재들이 작년까지는 없었잖아요. 다 올해 새로 출제가 됐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이 경찰학 과목의 특성이 실용적인 학문이고 현실을 반영하는 학문이기 때문에 출제 대리라고 예상을 하고 개추 정리 모의고사를 통해서 준비를 시켜드렸고 조문 보셔야 된다. 출제자는 요약집 잘 안 본다. 수험서 잘 안 본다. 그분들이 무슨 시중에 수험 여러분들이 그 얄팍한 요약집 보신 분들은 정말 이제는 아닙니다. 이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이제는 학문, 이 과목은 이제 학문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공부를 해 주셔야 된다는 것. 그래서 되도록이면 수업에 푹 빠져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수업에 우리 허씨의 유대이론의 애전 참신 있잖아요. 애차, 전념, 참여, 신념. 정말 이 네 가지가 이번 합격에 가장 중요한 저는 소스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돈가스를 소스 없이 드신다고 아니잖아요. 그래서 수업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수업에 있어서요, 애착과 전념과 참여와 그리고 신념, 이게 누구보다도 중요하고 정말 수업 앞자리에서 눈동자 열정적으로 선생님이 하는 말은 온전하게 다 받아가시는 그런 느낌들, 그게 살아있는 공부인 것 같아요. 앞으로 우리 살아있는 공부 같이 합시다. 따라서 잠깐 좀 물 한 잔 먹겠습니다. 우리 지금 기출문제 1번부터 정답이 3번이었습니다라고 해설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해설을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또 좀 봐야 될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설명을 하고 지금 들어갈 예정이에요. 그 문제에 대한 해설을 안 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할 겁니다. 할 건데 여러분이 또 지루해 하시면 그냥 문제 해설은 해설지를 보고 대신할게요 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일단은 뭡니까? 제가 에너지 음료 먹고 들어왔거든요. 여러분들에게 좀 잘 전달을 해드리려고,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전달하겠습니다. 이제 수업 중심까지 말씀을 드렸고, 문제 1번부터 일단 제가 올려드린 파일 갖고 계시죠? 저는 지금 이 프로젝트 수업을 할 수는 있지만 제가 해보고 또 화면을 보니까 이 아이 컨택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들 얼굴 보고 여러분도 제 얼굴 봤으면 좋겠는데 이 프로젝트 화면을 띄면은 그게 안 돼. 그래서 저는 그냥 여러분들 다 문제는 그 원서 접수 사이트에 가면 파일 다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또 PDF 파일로 올려드리니까 그걸 같이 옆에 띄우고 확인을 해 주시면 돼요. 1번 경찰 분류인데 일단 내용을 읽고 파악을 해야 되잖아요. 경찰 활동의 질과 내용에 따라 법 집행하면 질서경찰이다. 읽고 해석하고 답 찾아야 되잖아요. 2번 갑니다. 실질, 형식. 4번이 정답이죠. 우리가 보통 경찰 기관은 형식과 실질이 같이 혼합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정보 수집, 작성, 배포는 비권력적 사실행위로 보기 때문에 형식만 될 뿐 실질이 되지 않죠. 그래서 정보, 안보, 수사
이 세 가지 정보, 안보, 수사, 서비스는 실질이 아니다. 이미 그걸 알고 있지만 읽고 내려가면서 답을 해석해서 찾아야 된다는 거. 3번에 문제 해결의 그 사라 모델, 조사, 분석, 대응, 평가. 여러분들 이거 기출이고 노래를 불렀지 않습니까? 이 중에 4번 가시면은 평가할 때 두 가지 평가가 있다. 바로 과정과 과정과 바로 효과 평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과정과 효과 평가 두 가지가 있다. 제가 합격 노트 교재 38페이지에 있습니다라고 적어놨잖아요. 그죠? 38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적어놨죠. 이 사라 모델은 저희가 기출이 너무 잘 되고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고요. 이 경찰학 과목이 범위가 넓다라고 하는 것은 많은 분들이 보편적으로 인식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경찰학 과목은 범위가 넓은 과목이다 라는 개념이 거의 정립되다시피 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헌법이나 형사법, 경찰학 중에서 사실 당락을 결정할 수 있는 난이도를 줄 수 있는 영역이 이 과목이다. 이 경관에서도 보면 영어보다 더 어려운 과목이 경찰학이다. 한때 그랬습니다. 지금도 물론 그렇게 낼 수 있는 과목이 경찰학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 시험 보러 가실 때 1차 시험 때 좀 쉬었는데 분명히 1차보다는 더 어렵게 나올 것 같은데, 내려가진 않을 것 같은데, 나올 것 같은데 이게 너무 올라가면 참 힘들 텐데, 한편으로는 걱정을 했는데 그 걱정이 정말 예감이라는 건 참 무서운 것 같아요. 다음 우리 시험은요, 이번처럼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겁니다. 분명히. 자, 그래서 이번 시험처럼 나온다고 했을 때 그 정도 수준까지 대비하시면 충분히 대비가 되시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앞으로 어떻게 해요? 라고 걱정하기보다는 원래 하셨던 공부도 있지만 거기에 조금 더 이 해설 강의를 듣고 내가 이런 부분이 부족했구나. 이런 부분만 보완해서 대비하면 충분히 다시 이뤄낼 수 있겠구나 라고 다시 해낼 수 있겠구나, 이런 자신감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자, 제가 가지고 다니는 이겁니다. 스티커입니다. 이게 제가 항상 학생들에게 보여주고 싶고, 응원할 때도 제가 시험장 응원할 때도 옆에 이걸 두고 응원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게 정말 이때 이렇게 필요하게 될 줄, 이걸 정말 몇 년 동안 제가 가지고 있던 건데 오늘 처음 사실 꺼내 보는 거나 다름없어요. 응원할 때하고 이번 그 해설 강의 할 때. 그래서 다 잘 될 거니까, 합격하실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기운 내시고, 이럴수록 더 용기를 가지셔야 됩니다. 해낼 수 있다라고. 자, 우리 3번 문제까지 제가 해설을 해드렸고, 다음 4번 문제를 보시면 경찰행정의 특수성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는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경찰행정의 특수성은 제 그 수업 교재가 합격 노트죠. 이 합격 노트는 웬만한 그 기본서야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이 들어있습니다. 지금 표지가 거의 표지가 원래 이 표지가 아니에요. 자, 따라서 합격 노트 9페이지에 있어요. 자, 합격 노트 9페이지에 제가 아마 시중에 있는 책들을 참고해 보니까 제 교재에만 이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9페이지 경찰행정의 특수성, 위험성, 기동성, 권력성, 정치성, 조직성, 돌발성, 고립성, 보수성, 중립성은 아니다. 제가 그 해설지에도 그걸 넣어놨는데 우리 남학생이 저에게 와서 쌤, 왜 경찰행정의 특수성은 중립성이 아니에요? 라고 질문을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경찰행정은 중립이잖아요 라고 질문을 했는데, 너의 말이 맞는데 중립을 지키기가 참 어려운 그 업무 영역이야. 그래서 중립을 강제로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정치적 중립의 의무라든지 정치 관여 금지 의무 등을 통해서 중립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거지,
중립성은 우리의 업무 특성이 아니고 오히려 중립성을 잃어버리기 쉬운 직업이 경찰이라는 직업이야. 이렇게 제가 답변을 했던 학생이 있어요. 그 학생이 제 핸드폰 소리입니다. 놀라지 마시고요. 제가 놀랐어야지. 그러면 그 학생이 저에게 18일 일요일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 질문했던 학생이 안녕하세요. 저 1월 2일에 올해 1월 2일입니다. 24년 1월 2일에 제가 처음에는 1월 2월이라고 제가 읽었는데 지금 보니까 1월 2일이네요. 교수님 강의 들었던 남학생입니다. 여기 있는 이름 있어요. 우리 김씨예요, 김씨. 이번 시험 경찰학이 조금 어려워서 높은 점수를 맞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교수님 수업을 마지막까지 빠지지 않고 들어서 평균보다 높은 점수 맞은 것 같습니다. 중간중간 멘탈도 많이 흔들려서 자주 상담도 받고 그랬는데 교수님 계속 믿고 따라가다가 보니 합격 점수가 나온 것 같습니다. 이게 그 문자예요. 이 친구는 온전히 수업에 애착과 전념과 참신과 신념을 가지고 따라와 줬던 친구고 정말 제가 하루에 50페이지씩 기본서 읽어라 라고 했던 분이에요. 본인이 주변 사람들보다 경찰학을 잘 봤기 때문에 구석구석 교재에 있는 내용을 찾아서 봤기 때문에 이런 문자를 주지 않았겠습니까? 정말 훌륭하고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다 그렇게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메일로 받은 내용이 하나 있어요. 메일. 제 메일 아시죠? psk_police@naver.com인데요. 메일로 또 주셨어요. 연락처를 모르시는 인강으로 공부하신 분, 수업 듣고 경찰학 점수 많이 점수 올랐어요. 학원 모의고사도 항상 학원 모의고사 항상 이렇게 학원마다 다 모의고사를 보셨나 봐요. 경찰학 점수 90 이상은 생각도 못 했는데 이번 시험 모의고사보다 많이 틀렸지만 본인 생각은 90 이상 목표를 하셨는데 90보다는 조금 안 되지만 필합격한 것 같아요. 항상 경찰학 때문에 떨어졌는데 감사합니다. 정말 눈물 납니다. 제가 이런 것 때문에 정말 수업을 좋아하고 준비하고 합니다. 따라서 후기 쓸게요. 진짜 감사합니다. 제가 더 감사하죠. 열심히 해주신 여러분들이 감사하고 고마울 따름입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를 수업 중심, 온전하게 수업을 잘 듣고 따라가신 분들은 이룰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이 경찰행정의 특수성은요, 시중에 교재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없어요. 인터넷 보시면 알잖아요. 없어요. 그런데요, 제 교재에 있어요. 근데 저도 이 부분은 첫 기출이거든요. 그래서 교재 쓸 때, 첫 기출이에요, 사실. 제가 가지고 있는 이 교재가 2012년도입니다. 이게 22년이 아니고 이건 기본서거든요. 제가 집에 한 권 보관해 놓고 있는 거예요. 2012년 이전 교재들은 제 그 지역에 있는 그 지역 창고에 따로 보관이 돼 있어요. 그걸 여기 다 가져오면 이 화면에 꽉 찹니다. 그래서 따로 장소를 보관해 놓고 있고, 오늘은 제가 여기 밀대 가지고 왔거든요. 밀대에 실을 수 있는 책만 제가 가지고 왔어요. 가지고 왔는데 이 교재는 2012년도에 경감부 출제위원이 출제할 때 가지고 들어갔던 교재이고 그분이 저한테 전화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교재가 그 경감 출제에 들어갔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이고, 여기에 가시면 경찰행정에
특수성이라는 표가 24페이지에 있습니다. 24페이지. 이 교재를 가지고 있는 분이 출제를 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자, 아무튼 교수님이 내셨다니까 그대로 있잖아요. 지금 해설지 보고 계십니까? 그 해설지 있는 표는 여기 24페이지에 있는 표예요. 경찰행정의 특수성. 여기에도 중립성은 아니다라고 당시에 제가 2012년도입니다. 네? 자, 믿고 따라오면 합격 만들어 드린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죠? 자, 그런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4번 문제는요, 3번 기동성이 아니라 경찰행정이 돌발적인 상황이 많아요. 그래서 돌발성이 특징이니까 그 돌발적인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내용이 뒤쪽에 나오는 거죠. 강론에도 있고 112 치안종합상황실도 있고 112 타격대도 두고 이런 제도를 두는 취지가 이런 경찰행정의 특수성 때문에 돌발 상황에 잘 대비를 하고 해야 하는 게 우리의 임무 중에 또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라고 언급을 드리고 있는 상황이죠. 자, 이렇게 해서 4번 문제까지 자 보셨는데요. 5번 문제. 경직법의 연역은 꼭 나오니까 한번 보고 가셔야 됩니다 라고 했던 부분으로 제가 합격노트 237페이지에서 준비해 드렸던 내용이고, 자 6번에 2번 재판장은요 법정 개정 전 후에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문장을 보고 그 문장에 대한 기억을 떠올릴 수 있어야 되는 시험, 이건 수많은 문장을 읽어주는 수밖에 없다. 아시겠죠? 정말 이 순경 공채를 거의 간부 키우듯이 문제를 내고 있는 걸 보면 참 이분들을 통해서 우리 미래 대한민국 경찰분들이 성장한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22년도 2차 시험 때문에 저희가 경찰행정법을 판례를 통해서 많은 부분 실력 향상의 계기가 됐고, 또 22년 2차 시험 이후에 자 범죄학이라든지 기타 여러 분야에 많은 분야에 있어서 우리가 동기부여 등 기존에 다루지 않았던 심화적인 부분을 다룰 수 있는 계기가 됐고, 경찰학 과목의 어떤 학문성과 성장성에는 영향을 준 건 맞습니다. 당시에 우리 합격생들은 사실 힘들었죠. 힘들었지만 그 힘듦이 대한민국 경찰 발전의 밑거름, 성장이 됐다. 여러분들은 거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공헌을 하셨다고 위로받으시면 됩니다. 이번 시험을 통해서 내가 우리 대한민국 발전에 약간이나마 공헌을 했다. 이런 좀 위로를 받으시고 다시 원기회복하시고 기운 내시기 바랍니다. 자, 6번 그러하고 7번 1번에 국가경찰위원회,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회라는 조직이 법치가 아니고 민주성과 관련이 있다. 이 마인드와 개념을 알고 있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국가경찰위원회의 제도는 민주성을 위한 제도이지 효율성을 위한 방안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법치주의하고는 거리가 멀죠. 자, 8번 하이덴하이머, 우리 회색 부패, 흑색 부패 문장 읽고 구분해 주는 거지 암기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자, 이번 시험의 가장 큰 특징 요겁니다. 이게 없었다는 거. 자, 요거 읽고 해석을 해야만 답이 나오는 문제를 아주 멋지게 40문제 깔아주셨습니다. 그리고 9번 경찰 문화 냉소지 국복은 Y인데 그 Y에 해당하는 문장이 아닌 것은 2번이죠. 자, 10번 경조사 알려서는 안 되지만 예외적으로 알릴 수 있죠. 이때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지 자신의 배우자가 소속된 종교단체
해당이 되지 않겠습니다. 자, 11번 셉테드, 3번 자연적 감시를, 자, 자연적 감시하면 이렇게 눈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포인트는 눈인 것 같아요. 많은 눈 때문에 또 함정에 걸리신 분은 안 계셨을 것 같아요. 여기에 키워드는 공공장소입니다. 공공장소는 공원이나 벤치를 말하고 활발한 사용을 유도하여 일상활동의 활동성의 활성화와 관련된 내용이 됩니다. 자, 12번 사회 구조가 원인인지 과정이 원인인지를 구분하는 건데, 허쉬의 유대이론은 읽고 파악을 해주시고, 허쉬의 유대이론을 찾아서 이 내용은 구조가 아니고 과정인 것까지 연결이 되어야만 답을 찾을 수 있는 문제였고, 13번 지역사회 경찰활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자, 했는데요. 그 리을번에 증거 기반 경찰활동이라는 지문은 제가 알기로 제 교재에만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 교재에만. 자, 교수가 출제한다. 기존 수험서를 활용하지 않을 것이다. 교수가 출제하면 당연히 이론의 깊이와 넓이는 확대될 수밖에 없다. 그럼 그런 시험에 대비하기 위해서 나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느냐? 수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우리 학생들이 편하게 시험장 갈 수 있게 하자 해서, 이게 한 권이 지역사회 경찰활동이에요. 이거 좀 가려줘야 되나? 여기에서 출제했어요. 여기에 있는 증거 기반 경찰활동, 정보주도적 경찰활동, 이웃지향적 경찰활동, 이 한 권이 지역사회 경찰활동입니다. 자, 이 한 권이 경찰행정법입니다. 보이세요? 경찰행정법. 이게 대학 교재들인데요. 대학 교수님들은 여기에서 뽑아서 지문을 뽑아서 출제를 하신단 말이에요. 지역사회 경찰활동을 낼 때는 여기서 뽑아서 내시는 거고, 경찰행정법을 내야 되겠다 하시면 여기서 내시는 겁니다. 여기서. 이게 우리나라 1등 교재거든요. 여기서 1등 교재라는 건 뿌리를 뜻하는 거예요. 뿌리. 그 교수의 그 제자들이 출제를 들어가거든요. 자, 뭡니까? 이게 경찰행정학입니다. 이 한 권이 경찰행정학이에요. 자, 한 권이. 자, 요게 이제 경찰학 한 권. 자, 그리고 저에게 책 보내주신 교수님 계셔. 네, 저 때문에 책이 잘 팔렸나 봐요. 자, 따라서 이게 경찰학이에요. 이 중에 이게 총론이고 이게 강론입니다. 강론. 그죠? 자, 그리고 순검 사상 율금 규칙. 이 책에밖에 없죠. 한국경찰사. 이게 한국경찰사예요. 이게 경찰학입니다. 이걸 다 올리면 이것만 있는 게 아니죠. 여기 없는 게 범죄학, 그리고 비교경찰, 외국경찰까지 하면은 제가 다 가지고 올 수가 없어. 너무 이게 알죠? 자, 그래서 이걸 제가 축약을 해가지고 만든 교재예요. 여러분이 이걸 다 읽어볼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이걸 연구하고 다듬고 축약을 해서 여러분에게 잘 드시기 좋게끔 전달해드리는, 저는 경찰학의 요리사 셰프입니다. 경찰학의 요리사 셰프. 파리바게트와 같은 빵이 아닙니다. 저는 정말 그 지역의 유명한 음식 있잖아요. 그 대전하면 성심당 하듯이 그런 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지역에 가면 그걸 꼭 드셔야 되듯이, 경찰학 하면 박상규라고 조금 이제는 어느 정도 얘기할 수 있지 않느냐. 1차 시험 100%라고 제가 2차 시험, 자, 시험이 어려워도 남들보다 3-4개 더 맞고 합격하면 된다. 믿고 같이 따라 수업하면 된다. 라는 게 항상 제 신조거든요. 그죠? 시험이 쉬우면 100점 맞고 어려우면 남들보다 3-4개 더 맞고 합격하면 우리의 목표는 이루는 거다. 그렇게 만들어 드린다. 라고 했는데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 전통을. 예. 그래서 저는 이번 시험이 어떻게 보면
어려웠지만 그래도 제 수업이 조금 더 빛을 발해서 많은 분들에게 조금 도움과 위로를 좀 드리지 않았나. 그리고 앞으로 경찰학은 발전할 수밖에 없어요. 대한민국 경찰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경찰학 과목이 발전을 해야 됩니다. 형사법도 물론 중요하지만 사실 그건 사건이고 판례잖아요. 얘는 학문입니다. 이론이고 그 직업의 토대이고 발전 방향이고 연구해야 될 분야이기 때문에 경찰 발전을 위해서는 기존 요약집에 있는 암기 중심으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신 출제하시는 분들이 수험생에게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이 정도는 해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자 이런 걸 지향하시라고 이런 걸 지향하시라고 내신 거예요. 그걸 우리가 너무 정말 욕은 나오죠. 저도 그 갑자기 범죄학에 있는 학자 이름 있잖아요. 나쁜 사람 친구 미칼로스키. 자, 이런 용어가 생각은 났지만 미칼로스키가 생각은 났지만 그래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보자. 예, 이걸 우리가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앞으로 시험을 대비하기 어려워집니다. 그죠? 긍정적인 신호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앞으로 이걸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을 걱정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가 어떻게 우리 학생들에게 조금 더 위로가 되고 해소가 되면 좋을까 싶어서 제가 이거 했습니다. 이거 뭔지 아십니까? 정보 공개 청구. 정보 공개 청구했습니다. 저희가 배우는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여기 출제됐던데요. 어디 있습니까? 21번 문제. 정보공개 청구 후 며칠 이내에 여부를 결정한다. 10일이죠. 이 교수 출제가 되고 있는 과목들에 대해서 어떤 교수님들이 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그 출제 방향과 경향에 맞춰서 잘 한번 준비해 보는 계기로 삼고자 출제위원 명단을 공개해달라고 제가 정보공개 청구를 오늘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문자도 받았습니다. 자, 정보공개 청구 오늘 했기 때문에 오늘 초일 산입이에요? 초일 불산입이에요? 정보공개 청구 10일은 초일 산입이죠. 초일 산입하되 다만 중간에 있는 토요일과 일요일은 제외하고 10일 안에 결정하되 단 10일 연장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제가 이거 정보공개 청구를 해 두었기 때문에요. 자, 공익을 위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수험생들이 정말 과거에도 한번 그 출제위원 명단을 경찰청에서 공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좀 공개를 해 주시면 너무 우리 학생들이 좀 위로가 되고 정말 이렇구나 라고 뭡니까? 신뢰하고 투명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신념을 가지고 공부할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고 서로 경찰 시험이라는 게 이렇구나라고 서로 우리가 신뢰하고 공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한번 해보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카톡으로 이렇게 연락이 왔네요. 정보공개 시스템 청구 안내 여기 접수 번호도 있습니다. 기관명 경찰청이고 담당자분 명함과 전화번호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공개 여부가 결정이 되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든 바로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조금 기다려 봐주시고 그 비용도 누가 부담한다? 청구인이 부담을 한다. 제가 제 이름으로 청구를 했어요. 근데 비용은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 A4 용지 하나당 여기 사이트에 들어가면 다 있어요. A4 용지 하나당 300원이에요. 300원. 근데 만약에 10페이지다. 그럼 곱하기 10을 해야 되니까 3,000원이 정보공개 청구 비용으로 들어가는 거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정도는 저희가 해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런 노력을
우리가 한번 기울여 봤다라고 여러분에게 전달해드리고 추후에 그 소식을 또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이팅 하시고 어느 정도 이제 그 시험에 대한 방향이라든지 준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말씀을 드렸고, 우리 또 11번 셉테드까지 보셨고 12번에 1번은 허쉬의 유대이론은 구조가 아니고 과정입니다. 자, 13번 지역사회 경찰활동 관련해서 멋지게 교수님이 출제해 주셨는데 증거 기반 경찰활동은 합격 노트에 있는 내용입니다. 미리 제가 이 책의 내용을 요약해서, 자, 이 책 앞으로 또 여러분이 구입하거나 하시면 머리 아픕니다. 보셔도 뭐 괜찮습니다. 여기에 보면 그 미국의 경찰관들의 MBTI를 연구해 놓은 논문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그 경찰관들의 MBTI를 연구해 놓은 내용들도 있어요. 자, 그래서 좋은 내용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수업 시간에 제가 요것도 한 번씩 언급해 드리는데 같이 나중에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13번 기업관은 사실 이웃지향적 경찰활동이 라고도 볼 수는 있는데요. 이게 참여를 시켜 협력해 주도록 한다. 이 부분 일단 뭡니까? 그 집합 효율성 이론과 연관성이 있고, 일단 정답 발표는 니은번과 리을번 두 가지가 맞는 걸로 됐고, 디귿번은 확실히 뭡니까? 전략지향적 경찰활동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 디귿번은 정보주도적 또는 예견적 경찰활동이라고 할 수 있는데, 1차적으로는 정보주도적이 맞을 것 같고 2차적으로는 예견적 경찰활동도 맞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정보주도 다음이 예견적이거든요. 그래서 정보주도보다는 예견적 경찰활동이 훨씬 더 퀄리티가 높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전략지향적 경찰활동은 일단 아닌 걸로 정리해야 되기 때문에 디귿이 들어가는 2번과 4번은 답이 될 수 없고 1번과 3번 중에 답이 돼야 되는데, 일단 경찰청 정답은 3번으로 발표가 됐지만 이 기억번 같은 경우도 의제기를 해볼 만합니다. 왜냐하면 보는 관점에 따라서 이웃지향적 경찰활동도 전혀 관련 없는 내용이라고 또 볼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참 어렵다는 거죠. 우리가 형사법 같은 경우는 유죄다 무죄다 이게 판례가 있고 근거가 있기 때문에 따라가면 되지만, 이런 그 사회학적 학문은 뭡니까? 상황이라든지 보는 관점에 따라서 이론에 대한 평가가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출제하시는 분들도 너무 주관적인 경향에 치우쳐서 출제하는 것을 좀 통제하고 방지하는 차원에서요, 제가 이걸 좀 생각해 본 겁니다. 왜? 이렇게 된다면 어느 정도 출제를 할 때 조금은 더 조심스럽게 염려하면서 출제를 하지 않으실까라는 그런 부분까지 다 생각을 해서 정말 고민 끝에 제가 새벽에 제가 정보공개 청구를 하고 지금 아침에 문자 받고 해설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화이팅! 그래서 제가 에너지 음료도 마셨는데요. 아직까지는 힘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해낼 수 있고 문제 없습니다. 자, 이제 14번의 미군정기 한국경찰 관련해서 정답은 4번이죠. 그대로 유지하는데 지나지 않았다. 15번 적절한 걸 고르는 문제입니다. 그래도 외국경찰 그 문제도 이제 점점 기출을 뛰어넘어서 이제 뭔가 좀 새로운 방향으로 물어보고자 노력하는 것 같아요. 1번에 1번 사법경찰은 종결권이 없죠. 2번 프랑스에서의 그 수사권은 그 판사가 가지고 있습니다. 예심 판사라고도 하고 수사 판사라고도 하죠. 그래서 프랑스의 특징 중에 하나가 프랑스 수사권은 검사뿐만 아니라 판사가 가지고 있다. 그리고 3, 우리가 연방과 주의 관계에서 미국도 마찬가지고 독일도 마찬가지고 연방이 주를 지휘 통제한다. 맞지 않습니다. 독자적입니다. 그리고 4,
미국 경찰에서 가장 폭넓은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경찰은 지방경찰. 지방경찰 중에서도 시티, 도시경찰이 가장 폭넓은 법집행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죠. 16번 비례원칙, 3번 협의의 비례원칙은 상당성이죠. 17번 정말 빡치는 문제입니다. 13번 문제. 자, 저희 그 경찰행정법 플러스 19페이지에 가면요, 헌법은 법률, 그 외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의 경우에는 제가 박스로 분리되어 있고, 수업을 할 때 헌법은 법률, 그리고 법령 공포에 관한 법은 대통령령, 이렇게 합쳐져서 둘 다 20일 이렇게 설명까지 드리는 부분인데요. 자, 그래서 수업 중심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 이 17번, 1번 같은 경우는 학원 모의고사에서 이런 걸 내면 정말 뒤통수 맞죠. 그죠? 이런 말도 안 되는 문제를 냈다고 우리는 욕 먹을 수 있기 때문에 통제가 돼서 안 낸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출제하시는 분들은 뭡니까? 모르겠지. 누가 출제했는지 모르겠지. 내가 이런 문제를 만들었는지 모르겠지 하니까 본인들 주관적으로 이런 걸 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조금 서로 조금 배려와 조심, 이런 것들을 위하는 분위기. 경찰학의 발전 중요합니다. 그죠? 하지만 너무 우리 수험생들 힘들게 고통스럽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의자에 앉아서 하루 종일 의자에 앉아서 밥 먹고 의자에 앉아 있습니다. 밥 먹고 독서실에 앉아 있습니다. 자고 지하철 타고 버스 타고 독서실 가고 스카 가고 학원 가고 앉아서 공부합니다. 매일 앉아 있습니다. 그 시간에 여러분이 놀았습니까? 잤습니까? 잠 줄이면서 공부했는데 점수가 이렇게 나오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건 뭔가 좀 누군가는 조금은 브레이크를 잡고 속도 조절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18번. 행정행위의 무용, 취소, 구별인데요. 18번에 4번 지문은 저희 PSK 올인원 객관식 문제 269페이지 24번 문제 지문과 동일하고, 자, 5급 이상 인사권은 대통령에게 있지만, 5급 이상 인사권은 대통령에게 있지만, 국가정보원장은 제청권자거든요. 제청권자의 인사권 행사는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예, 임용권자가 아닌 제청권자의 인사권 행사는 권한 없는 자일지라도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왜요? 제청권 정도 가지고 있으니까. 자, 이제 19번 부관. 우리 1차 시험 때 부관 굉장히 심플하게 나왔죠. 최근에 부관 심플하게 나왔는데, 부관 중에 가장 또 난이도가 탁 올라가는 형태 아닙니까? 난이도 올라갔어요, 부관. 자, 따라서 적절한 걸 고르는 문제입니다. 자, 2번에 기한하고 3번에 조건하고 바뀌었고, 4번은 철회권 유보와 관련된 판례입니다. 자, 다툼이 있을 경우 판례 의함이라는 문제가 3문제 나왔거든요. 지난번 우리 1차 시험 때는 6문제 정도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1차 때 뭐 판례 6문제, 이번 3문제로 줄어들었지만 그만큼 판례 문제가 많이 나와도 이제는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적응력을 갖게 됐다는 거죠. 그만큼 성장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20번 행정절차법상 적절한 걸 물어보고 있습니다. 1번이고요. 2번 요청할 수 없다가 아니라 있다. 3번은 이미 기출됐다. 문서로 해야 되죠. 4번 인허가 취소, 박탈, 취치박, 취소, 박탈, 취치박은 청문이지 공청의 사유가 아닙니다. 21번 올바르지 아니한 것,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합니다. 청구인이 부담합니다. 비용 청구인이 부담하지만 너무 겁먹을 필요는 없다. 자, 정답 3번이었고 22번 질서 위반 행위 규제법 감경한다를 아니한다로 바꿔줘야 되고, 23 15기간 동안에 징계 사유 받으면 면직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5 공무원의 경우 면직 사유, 4번 자, 징계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도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히려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좀 평이하게 잘 접근을 할 수 있었고요. 24 정말 이거죠. 여기 출제 기조의 변화 읽고 해석하고 자 정답을 찾는 그런 유형의 문제입니다. 자, 따라서 3번 가정폭력 예방과 가정폭력 수사는 모두 자치사무에 들어갑니다. 가정폭력 예방, 가정폭력 수사 모두 자치사무. 25 경찰 통제 계속 잘 나오는 영역 중에 하나죠. 기억 니은번은 맞고요. 디귿 국정조사 감사권은 행정부가 아닌 입법부입니다. 그리고 리을번 재량적 판단이 아니라 영상 녹화는 요청하면 영상 녹화 하여야 한다. 기속적 판단이 되겠습니다. 기속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6번 112 신고법이 저희 경찰 탄생 112 신고제도 만들어진 이후에 처음으로 법제화됐다. 이미 출제 어느 정도 예상을 했지만 자 여기 빡친 문제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문장을 읽어야 돼요. 그 4번 지문에 있는 뭐 3년, 1년 물론 우리가 열심히 했지만 이제는 그런 부분들을 뛰어넘는 스타일의 문제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그 기본서를 꼼꼼하게 읽어주시고 기본서로도 자 뭔가 조금 불안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법령 정리 만들어서 카페에 다 올려드렸거든요. 꼭 법령을 보고 읽어야 된다. 그래서 112 신고법 같은 경우도 문제풀이 과정에서 법령 전체를 다 올려드렸거든요. 제가 함부로 요약하기보다는 전체를 한번 다 꼼꼼하게 읽어보시는 게 훨씬 자 대비가 잘 됩니다. 따라서 1번 자 경직법 제2조를 국자법 제3조로 바꿔줘야 돼요. 경직법 제2조를 자 국자법 제4조 3조가 아니고 국자법 제4조 경찰 사무 구분. 우리 경찰 사무를 국가 사무로 볼지 자치 사무로 볼지 그 구분이 바로 국자법 제4조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4조에 따라 국가 사무로 볼지 자치 사무로 볼지 구분하여 구분이나 현장 출동이 필요한 지역에 관할에 관계없이니까 한마디로 관할에 관계없이 사무의 구분에 관계없이에요. 사무의 구분에 관계없이 자치사무든 국가사무든 관계없이 관할에 관계없이입니다. 자 27번 3번 영상 정보 관리체계 운영권자는 주어가 경찰청장님입니다. 28번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적절한 것 1. 이중배상 청구할 수 있다가 아니고 없다. 정답 2번이고요. 3번 법무심의회 특별심의회는 국방부 소속이죠. 법무심의회는 법무부 소속입니다. 저희 경찰행정법 플러스 205페이지 국가배상법 제가 항상 읽어드리는 내용 중에 하나고 이 부분은 저희 그 행정법 특강할 때도 이 법무심의의 배상심의를 먼저 청구할 수 있는데 이는 임의적이다. 이런 부분까지 우리가 같이 해봤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3번에 행정안전부를 법무부로 바꿔주셔야 되고요. 자 4번에요. 송달인데 민사소송법에 따릅니다. 그래서 국가배상은 민사소송이지 행정소송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행정소송법이 아니고 무슨 법에 따른다? 행정소송법이 아니라 민사소송법에 따른 송달이라고 해야 옳은 지문이 되는 내용이었죠. 그래서 국가배상이 민사소송이다라는 것, 자, 한 가지만 안다고 해서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건 아니었기 때문에 이 적절한 걸 고르는 문제가 만약에 7문제가 만약 틀린 것을 찾는 문제로 바뀌었다면 그래도 난이도가 조금은 높았겠지만 지금과 같은 점수보다는 조금 더 올라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7개 중에 7개가 만약 다 적절하지 않는 걸로 바뀌었다면은
한 3, 4개 정도는 더 이 컷 점수가 평균 점수가 올라갔다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자, 29번부터 경찰 행정학인데요. 경찰 행정학의 경우 기존보다는 그래도 많이 좀 심도 있게 물어봤다라고 할 수 있고, 정책 결정이 경감부 시험에서 3년 연속 출제됐고 저희 시험에 드디어 이제 출제가 됐습니다. 완전한 합리성, 합리모형, 제한된 합리성, 자, 바로 만종모형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정답은 1번 합리 모델이 되겠습니다. 자, 30번 조직편성 원리. 조직편성 원리 정말 시험에 잘 나오죠. 그런데 역시 문장 읽고 해석해서 정답 찾아주셔야 되는데요. 가장 관계가 깊은 것 됐습니다. 바로 내용적인 부분은 통솔범위죠. 통솔범위입니다. 자, 따라서 구조조정의 문제와 깊은 관련이 있음. 자, 31번 직업공무원제도가 과거에 몇 년, 22년도에 한 문제 온전하게 출제됐고 이번 시험에 또 온전하게 한 문제 출제가 됐는데 난이도는 앞서 1차 첫 번째와 이번 시험 다 비슷한 것 같습니다. 자, 적절한 거 1. 개방형을 폐쇄형으로, 2번 분리안을 유리안으로, 3번 주기분리제를 계급제로 바꿔주시고 4번이 이 문제의 정답입니다. 우리 32번에 1번은 연기준 예산제도가 아니라 잘 알고 있는 품목별 예산제도와 관련된 내용이죠. 33번 형사사건 수사 대상이 된 자는 심의회수 대상이죠. 강제회수에서 심의회수로 바뀌었죠. 그리고 그 변화와 관련해서 신규 개정 내용이 내문항이 출제가 됩니다. 신규 개정 사항이 내문항이 출제되는데요. 일단 경찰 착용 기록 장치 하나, 두 번째는 111 신고법, 세 번째는 특정 중대범죄 신상 공개, 그리고 네 번째가 경찰 장비 관리 규칙 개정 사항. 그래서 신규 플러스 개정 기출 모의고사와 관련된 내용이 내문항이 출제가 됐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장비관리 규칙은 개정된 지 오래됐잖아요. 1년 지났는데 이번 시험에 이제 처음으로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기억, 니은, 많고, 디귿 정신건강상은 즉시회수가 아니라 심의회수인데요. 여러분들이 이게 33번에 있고 시간적으로 굉장히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앞서 문제들이 쉬운 문제들이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알죠? 난이도 상으로 봤을 때 이게 답이 1번인데 아마 4번에 답을 하신 분들이 제가 거의 점집해야 되겠죠. 그래서 4번에 답을 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집중무기고만 보고, 이건 집중무기고가 아니고 탄약고에 관한 내용이에요. 탄약고와 집중무기고의 용어를 바꿔서 물어봤거든요. 그래서 끝까지 시험장에서는 집중을 해야 되고 꼼꼼하게 정리를 하셔야만 온전하게 점수 확보가 가능함을 우리가 엿볼 수 있고, 34 3일인의 대표가 지체 없이 합의하고 7일 이내에 게재한다라고 돼 있는데 보통 숫자 7을 많이 바꾸는데요. 여기 숫자 7이 청구한 날로부터지 합의된 날로부터 7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숫자도 보시고 숫자 그 단위에 기산점이 어디서부터 기산이 되는지를 같이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시면서 정리를 해 주셔야지 숫자만 암기하고 있다가 이런 문제에 어려움을 취할 수 있다. 그래서 정답이 4번이 아니고 조금 위쪽에 있었으면, 1번이나 2번에 있었으면 조금 더 우리 수험생들에게 좀 더 나았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말 무자비하시네요. 출제하시는 분. 정말 그 범죄학 이론 생각납니다. 그죠? 나쁜 새끼 징검이 가는 새끼. 자, 그러므로 35번에 경범죄 처벌법 가장 적절하지 않는 거, 인터넷 사이트에서 안표 매매하는 건 죄용 법정주의 원칙상 현재 우리 경범죄 조문에 들어와 있지 않다. 이걸 빨리 입법화하고 제도적으로 보완을 할 필요가 있다. 수업 시간에 제가
필요합니다라고 시사적인 부분이지만 알고 계셔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36번에 마약, 향정신성 의약품 LSD인데 저는 이 문제를 보면서 이 박스 안에 향정신성 의약품 말고 대마라든지 또는 마약에 관한 내용을 집어넣어 가지고 향정신성 의약품이 아닌 향정신성 의약품과 마약과 대마를 구분하는 이런 그 문제를 주면 더 좋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런 문제는 아니었고요. 기억번은 물뽕에 관한 내용이고 리을번은 러미나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37번 특정 중대범죄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인데 내는 건 좋은데 왜 이따구로 내는지 싶어요. 그죠? 저희가 공부 안 한 건 아닌데 정말 이렇게까지 내셨답니다. 기억번 아니할 수 있다가 아니고 아니한다. 니은번이 맞고요. 디귿번 신상정보 공개 심의에는 검찰총장과 경찰청장이 줄 수 있습니다. 검찰총장과 경찰청장. 제가 수업 때 모든 청은 경찰청장인데 검찰만 검찰총장이라고 부른답니다. 뭐 이런 그 멘트를 제가 했던 것 같아요. 기억에. 그리고 리을번 뭡니까? 그 법률이 아니라 이 법률에 따른다. 이 법률을 우선시 적용한다. 38번 주정차. 이건 항상 뭐 기출 번호 보시던 내용이니까 맞추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터널한 다리 위 그리고 도로공사 5m는 주차만 금지되는 장소입니다. 39번에 적절한 걸 물어보고 있는데요. 확성기 소음과 관련하여 경찰관이 측정을 합니다. 하지만 주최자가 임명한 사람이 측정한다. 이 부분이 바르지 않고 2번 주간과 야간으로만 구분하는 장소가 있는 반면 주거, 학교, 종합병원의 경우에는 주거, 야간, 심야로 구분되고 있고 소음 데시벨 8월 초에 개정이 됐지만 그 개정된 소음 데시벨을 내진 않으셨네요. 3번이 정답이고요. 3번이 정답이고 4번 바로 신고 대상 집회 시위인 경우라도 소음 데시벨 적용돼요. 그러니까 미신고 집회라 하더라도 신고된 집회, 신고되지 아니한 집회 소음 데시벨 다 적용됩니다. 하지만 1인 시위는 집시법 적용 대상이 아니죠. 그래서 1인 시위의 경우에는 소음 규제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것. 이렇게 정리하시고 39번까지 우리 정리해 주셨고 여러분들 용기 내시고 다 잘 되시고 합격하시고 꼭 이루실 거니까 이번에 어려운 거 잘 극복하시고 뭔가 좀 성장을 위한 긍정적인 교훈을 좀 받으신 다음에 그걸 가지고 앞으로 남은 시간 준비 잘해서 준비 잘하시고 또 시험은 어려웠지만 분명히 합격하신 분들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남은 일정 차질 없이 잘 준비하셔가지고요 대한민국의 멋진 경찰관이 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40번 하기 전에 이 말씀 드린 이유는 혹시 지나가거나 끊으실까봐 미리 말씀드렸어요. 잘했죠? 이제 40번에 적절한 거 동일한 법 아니죠?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범죄인도법 각각 따로입니다. 2번 범죄인 인도를 제외한 나머지 수사공조, 재판공조, 증거 등을 주고받고 하는 것은 국제형사사법, 공조, 인터폴 헌장은 구속력이 없다. 그래서 자국의 국내법 범위 안에서 협력하면 되고 인터폴 헌장이 국내법에 수용이 됐을 때 그때 비로소 구속력을 발휘한다 라고 강조드렸던 내용이고 인터폴은 자체적인 수사관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소속 수사관이 범인을 체포 구속할 수 있다 하면은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해설 강의를 어느 정도 다 마무리했습니다.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 성실히 공부하면 결국엔 합격, 성공 결합 화이팅 하시면서 우리 수업 때 들었고 뭡니까? 한 번 더 틀어달라고 했던 노래가 있습니다. 그 노래 들으면서 우리가 용기 내고 기운 내고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문제 없습니다. 해낼 수 있습니다.
노래 들으면서 같이 마무리하겠습니다.